이소영 다음 미디어 팀장님입니다. 예, 발표하시겠습니다. 와우.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제주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사례도 아닙니다. 제가 제주에서 한 8년 정도 살고 있고, 그리고 오롯한 기간을 다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간을 살고 하고 있지만, 실은 꿈꾸고 바라보고 경쟁하는 곳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편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유독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영어가 좀 짧답니다. 이거 말고는 보통 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그 젊은 친구들은 실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좀 편견이 없거든요. 방송사, 신문사 하면서 굉장히 보는데 실은 젊은 친구들이 하루에 방송을 보고 종신문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거의 없는 시간이고,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면서 뭔가는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미국에서 어떤 방송사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보다 더 주목받는 매체들입니다. 그 매체 일하는 친구들은 이런 모습으로 전 세계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불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전 세계 현장들을 딱 누리고 있는데, 이 언론 사이트 첫 화면에 딱 이렇게 써있어요. 기성 언론에 뭘 기대해? 아무도 우리 20대 얘기를 전달해 줄 줄 알아요. 이건 딱 그 인터뷰를 했던 핵심 문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좀 아니겠죠. 우리가 왜 우리 20대가 성에 빠져드는지, 마약에 빠져드는지, 폭력에 빠져드는지 정말 아느냐 당신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이런 매체가 그냥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22개국으로 아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그 언론 매체들이 어느 정도 그 경제적 가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동네에서 한 친구들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런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일거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주는 언론 매체가 손에 꼽혀야 국내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런 사이트를 단 한 가지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당신들은 왜 우리 20대가 분노하는 줄 알아?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왜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창업자가 중요하게 한 말입니다. 내 정치성은 민주당 논리입니다. 공화당 논리입니다. 둘 다 끔찍하다고 20대 어느 쪽이든. 그리고 생각해보면 별로 자기한테 상관도 없고 결국 미국을 지배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돌직구를 날리는 창업자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른 매체였다. 전 세계에서 동영상 관련해서 굉장한 트래픽을 발생하는 사이트 중에 손에 꼽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영상 뉴스하면 당연히 방송국 떠오를 테고,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한번 네가 창업해볼래? 라고 하면 도대체 PD는 어디서 뽑고 영상은 어디서 뽑고 막 이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를 쭉 돌아다니다가 이 영상 볼만하지 않아요? 라고 그냥 몇 마디 딱딱 넣어주면 이렇게 매체가 탄생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굉장히 막 배타적으로 이 영상을 뭐 공유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공유하면 안 되는데 왜 유튜브에 올리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저작권이나 영상에 대한 굉장히 다른 어떤 세계관이 이런 엄청난 새로운 매체를 탄생시키는데 바로 얼마 전에 100만 달러를 펀딩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몇몇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보다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혹시 이 영상 보셨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의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엄마 혹시 이 영상 봤어? 라는 행동이 그냥 서비스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서비스들이 1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죠. 마지막은 나우디스 뉴스라는 그 사례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 매체는 사이트 자체에 거의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요즘에 누가 뉴스 봐. 우리보다 조금 더 좀 다르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텍스트 보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 텍스트 보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모든 영상이 15초에서 굉장히 길면 2분 정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사진 한 10장 찍잖아요. 슬라이드 되거든요. 그게 그냥 뉴스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면 그냥 클릭 하다 보면 그냥 그게 뉴스 한 페이지 다 쳐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뭐 순서 앵커를 섭외해야 되고요.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넘어섰고 뉴욕타임즈를 위협하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불리는 매체들인데 이게 다 1, 2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환경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졌거든요. 애플, 구글이 번 돈은 뭐 천문학적인 거고 그거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이미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미디어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IT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꿔본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돌직구를 날릴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으로 이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연구를 하자니 때문에 이게 이른바 뉴욕타임즈 영상이 아니고요 이미지인데 기사 첫 화면에 보여있는 모습이 딱 이렇게 있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우리나라 포털에서 들어가서 기사 봤을 때 그 느낌하고 이 화면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딱 수능 끝나서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해줬으면 이런 데 가서 기사 볼 것 같아요. 쉬운 느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이런 게 정말 좋은 컨텐츠예요.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것들은 어차피 새로운 애들이 하고 뉴욕타임즈로 보면 이 정도의 컨텐츠로 이건 영상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텍스트도 아닌 그 묘한 하이브리드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봤지? 뉴욕타임즈야. 이건 BBC 뉴스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앞서 소개드린 것 중에 15초에서 2분짜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왜 못 만들어? 그래서 BBC가 갖고 있는 모든 영상 콘텐츠를 20대들 보라고 다 편집을 해요. 15초짜리로. 그런데 놀라운 게 자기들 TV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보다 여기 와서 자기가 이렇게 15초짜리 편집한 걸 보는 사람 수가 훨씬 많아요. 그냥 길 가다 보면 돼. BBC도 이런 걸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천하의 어떤 매체도 이미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몸을 확 낮추고 갑니다. 뉴욕타임스가 됐든 BBC가 됐든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야후가 얼마 전에 새로 선보인 서비스인데 저희처럼 IT 업계 일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국 계정으로 다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는데 야후 하면 딱 그 젊은 친구들은 아시죠? 왠지 똑같은 사이트인데 디자인 되게 구린. 그런데 그 구린 야후가 이런 서비스를 넘습니다. 날씨 서비스, 뉴스 서비스. 굉장히 느끼거든요. 하루에 딱 2번, 8개의 뉴스만 전달합니다. 야후는 메시지가 딱 그래요. 세상에 너무 기사가 많죠?
볼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이거 혹시 놓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제 김연아 경기를 못 봤는데 이거 좀 뭔가 야구는 딱 그렇거든요. 하루에 2번 우리가 오전 퇴근할 때 출퇴근할 때 저희가 8개 정리해준 기사만 보면 어디 가서 유식하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기사밖에 전달 안 해요. 놀랐죠? 넘쳐나는 정도의 세상이 그게 미디어야 라고 변신을 하면서 미디어죠.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이었나요? 17조 원으로 이렇게 왓츠앱이라는 걸 인수해가지고 저 친구들은 돈을 쓰는 이른바 주커버그의 쇼핑 리스트에는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을까라는 게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페이스북이 바뀐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딱 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많이 깔려 있어서 보셨을 텐데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미국 사용자들 중심으로 출시를 했어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딱 메시지가 미국 아직 한국어는 아직 안 돼요. 미국에서 기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친절하게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걸로 기사를 소비하세요. 페이스북 아마 써보시면 할 게 있지만 다 목록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내가 좀 댓글도 좀 달고 좋아요도 좀 누르고 이런 친구들께 많이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걸 기사에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이 좋아하는 기사를 보시면 돼요. 그럼 사회생활 괜찮을 거예요. 이런 느낌을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종이시장이 바뀌고 있고 BBC라는 방송국이 바뀌고 있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굉장히 공룡이 되어버린 페이스북도 바뀌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길게 볼 필요도 없이 1, 2년 사이에 상당수의 뉴스가 시계로 볼 확률이 크다 이거죠. 애플이하고 삼성이 하니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계에서는 기사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 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 잠깐만 보세요. 뉴스타파 혹시 가끔 보십니까? 네. 이번에도 정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최성호 PD님 만나가지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뭔가 좀 그립다. 그리고 자유로운 또 굉장히 이런 탐사보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요. 슬로우 뉴스라고 아직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막 많이 전달되지 않지만 저희 그 미디어 업계나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매체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기사 되게 빨리빨리 찾아봐야 돼요. 좀 천천히 좀 생각하고 하나씩 좀 읽어보면 안 돼? 라고 좀 이렇게 매체를 잡고 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정 팩팅 몇십 분과 이곳에서 참여하는 회사는 100여 분이 나시는 그 느리지만 꼼꼼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가장 박경하지 않는 그 미디어 모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실은 그냥 그 1인 블로거예요. 그 영상을 들고 다니다가 하도 많은 화제가 되고 또 혹시 여기에서 그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 잘 알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 후원금을 바탕으로 3명의 인턴을 채용을 해가지고 인턴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뭔가 미디어 업체로서 이제 분양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인턴들에게 딱 주는 그 월급이 본인보다 항상 조금 더 줘요.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새롭게 뭔가를 꿈꾸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쪽에 보시면 그 안에 스타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 관련해서 뭐 하나 센게 삭제가 또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결국에는 어떤 해직 언론 기자들이 새로운 매체를 되게 꿈꾸는 상태. 기존에 있던 블로거들이 마치 뭔가 조합처럼 미디어 협동조합처럼 팀블로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슬로우 뉴스. 그리고 영상 혼자 찍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점점 2명, 3명, 4명 1인 방송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마이웨이를 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되게 혁신의 모습들로 아주 예의있었고 그런데 그런 아까 소소한 모습들이 규모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미국의 사례는 이거는 경쟁의 구도가 그냥 소소한 실험을 이미 넘어서 기존 신문사와 방송사를 넘어서고 이미 새롭게 변한 혁신과 그 이후의 혁신이 막 충돌하고 있고 2년 후에 혁신을 막 경쟁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우리나라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냥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례들이잖아요. 좀 소소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막 이래요.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뭔가 대한민국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 경제지도 뭔가 섹시 아이돌 걸로 다양한 썩은 내가 뭐 이런 기사를 거리낌 없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환경이어서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요 근래 이렇게 들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13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말 특집에 나왔던 그 제목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막시스트의 그 역사학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영국에 있고 항상 이렇게 유명한 뭔가 이렇게 국내로 치면 중국 딱지가 붙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미국, 영국 살고 있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내모레 40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청년의 기운 그리고 실은 앞서 사례들을 봤을 때 비록 이제 그 국내 사례들처럼 직접 현장에 있지 않지만 제주에서 지금 그 6, 7년 동안 그 제주의 본사를 두고 기업에 다니면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게 그 글로벌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좀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져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7명이 모여가지고 출발했거나 11명이 모여 출발했거나 그리고 그 친구들 막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절대 해줄 리가 없으니까 아버지 친구분한테 이제 사무실 한 켠 구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맥북 딱 들고 다니면서 그 22살, 23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 그 CEO 몇 살인지 아마 아시는 거예요.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20대에 어떤 창업을 했던 한 그 친구가 그냥 쿨하게 17조 원을 투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높은 상태 젊은 친구들과 좀 설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좋아서 굉장히 어렵지 않고 실제로 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계제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